오늘은 카메라 브랜드별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많은 카메라를 사용해보고 느꼈던 좋은 카메라 브랜드 위주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카메라 브랜드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소니는 AF, 캐논은 인물, 니콘은 사진, 후지는 감성, 파나소닉은 영상.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카메라는 전체적으로 성능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어느 브랜드를 선택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느 회사가 제일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각 브랜드를 선택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실제로 카메라를 사고 나면 가장 중요해지는 렌즈 선택지는 어떤지 이 부분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입문용 카메라를 빠르게 보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캐논 하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색감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물 피부톤을 좋아한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물론 JPG로 바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차이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우로 촬영하고 후보정을 한다면 색감은 어느 정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색감 하나만 보고 캐논을 선택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캐논의 큰 장점은 사용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메뉴가 직관적이라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F도 이제 캐논의 확실한 장점입니다. 최근 EOS R 시리즈는 AF 추적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캐논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렌즈입니다. 캐논 RF 렌즈는 굉장히 좋습니다. 작고 비교적 저렴한 렌즈도 있고 고성능 L렌즈도 있고 다른 브랜드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독특한 렌즈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렌즈를 하나 둘 장바구니에 넣기 시작할 때입니다. 특히 풀프레임에서 말이죠. 캐논과 L렌즈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바디 가격만 보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했다가 렌즈 두세 개까지 장바구니에 넣으면 조금 생각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크롭 쪽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그마와 탐론에서 RFS용 렌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R7이나 R10 같은 크롭 바디는 렌즈가 꽤 늘었습니다. 반면 풀프레임 RF에서는 아직 소니처럼 다양한 서드파티 AF 렌즈는 없습니다. 그래서 캐논을 살 땐 바디만 보지 말고 렌즈 두세 개까지 같이 계산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번엔 니콘입니다. 니콘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기본기와 렌즈입니다. 니콘 Z 렌즈는 해상력이나 선회도, 광학 성능을 중요하게 보는 사용자에게 평가가 좋은 편입니다. 특히 S라인에는 좋은 렌즈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니콘 렌즈가 전부 크고 비싼 건 아닙니다. 28mm f2.8이나 40mm f2처럼 작고 가벼운 단렌즈도 있고 2875 f2.8처럼 비교적 부담을 낮춘 밝은 줌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니콘 사용자에게는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FTZ 어댑터를 사용하면 예전에 사용하던 F마운트 렌즈 상당수를 Z바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렌즈는 AF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구매 전에 호환성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드파티 렌즈도 예전보다 확실히 늘었습니다. 탐론과 시그마에서도 Z마운트 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니 E마운트처럼 어떤 화각을 찾아도 선택지가 여러 개씩 나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는 니콘은 렌즈가 없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점은 캐논처럼 고성능 바디와 고급 S라인 렌즈로 구성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꽤 올라간다는 겁니다. 성능은 정말 좋은데 카메라 가방이 점점 운동 가방처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진의 기본기와 렌즈 성능이 중요하고 사진과 영상 둘 다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의 니콘은 충분한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니콘은 미러리스 초기에 소니나 캐논보다 조금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꽤 많이 달라졌습니다. Z9, ZR, Z6 마크 3 같은 카메라가 나오면서 AF도 좋아졌고 영상 기능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니콘은 사진은 좋은데 AF나 영상은 별로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후지 필름입니다. 후지는 다른 브랜드와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후지의 가장 큰 특징은 사진을 찍는 과정 자체가 재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요. 카메라 안에서 다양한 색과 분위기를 만들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집에 와서 풀 보정 작업을 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찍을 때부터 어느 정도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후지는 렌즈도 꽤 잘 갖춰져 있습니다.
X 시리즈가 오랫동안 크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단렌즈부터 표준 줌, 초광각, 망원까지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작고 가벼운 단렌즈들도 있어서 바디와 렌즈를 전체적으로 작게 구성하기 좋습니다. 시그마나 탐론 같은 서드파티 렌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나 일상 스냅처럼 카메라를 항상 들고 다니는 촬영에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물론 모든 후지 렌즈가 작은 건 아닙니다. 밝은 f1.4 단렌즈나 고성능 줌으로 올라가면 크기와 가격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건데요. 후지 X 시리즈에는 풀프레임이 없습니다. 크롭 센서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풀프레임으로 올라가고 싶어도 렌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바디만 바꾸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크롭 센서 바로 위는 GFX 중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고 예쁜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재미 자체를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후지는 다른 브랜드와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파나소닉입니다. 파나소닉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영상입니다. 루믹스는 오래전부터 필름 메이커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10비트 촬영, 로그, 오픈 게이트, 영상 모니터링 기능 등을 적극적으로 넣어왔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을 사용하면 바로 체감되는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손떨방입니다. 핸드헬드로 촬영하거나 짐벌 없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저도 S5 M2X를 몇 년간 사용했는데 손떨방은 정말 최고입니다. 예전부터 파나소닉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었습니다. 영상 기능은 좋은데 AF가 별로야 입니다. 그런데 S5 마크2부터 위상차 AF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나소닉을 AF 하나 때문에 제외해야 하는 브랜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렌즈도 예전 이미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파나소닉 풀프레임은 L마운트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L마운트는 파나소닉 혼자 단독으로 사용하는 마운트가 아닙니다. 파나소닉, 시그마, 라이카를 비롯해서 여러 회사에서 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마 렌즈까지 포함하면 밝은 단렌즈부터 표준 줌, 광각, 망원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나소닉은 렌즈가 없다고 말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사용자와 중고 매물은 소니보다 적은 편이고 일부 특수한 화각이나 초망원에서는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영상 비중이 높고 핸드헬드 촬영이 많고 색 보정까지 적극적으로 한다면 루믹스는 굉장히 매력적인 브랜드입니다. 자, 이제 소니입니다. 소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는 가장 밸런스가 좋고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현대 기아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소니 브랜드를 입문자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려요. 앞서 말한 브랜드의 단점의 대부분을 보완해주는 브랜드가 소니거든요. 장점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는 역시 AF입니다. AF 때문에 소니 쓴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 소니 카메라는 사람 눈만 찾는 수준을 넘어서 AF에 AI 기술을 접목시켰습니다. AF가 정말 빠릿빠릿합니다. 어둡거나 많이 움직여도 금방금방 잘 잡아요. AF 좋은 게 뭐가 장점이란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초점이 나가 있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한 번 촬영하면 돌이키기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일출, 일몰 타임랩스와 같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장면들처럼요. 아, 이거 좋은 순간이었는데 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니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렌즈입니다. 소니 마운트는 렌즈 선택지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캐논, 니콘, 후지, 파나소닉의 단점을 완벽히 보완해줍니다. 소니 정품 렌즈뿐만 아니라 시그마, 탐론, 삼양 같은 회사에서도 다양한 렌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표준 줌 렌즈 하나를 살 때도 선택지가 여러 개입니다. 성능을 최우선으로 본다면 GM, 가격이나 무게를 조금 낮추고 싶다면 시그마나 탐론을 선택하면 되죠. 작은 단렌즈가 필요해도 있고 밝은 렌즈가 필요해도 있고 여행용 줌 렌즈도 있습니다. 예산과 촬영에 맞는 렌즈를 찾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처음에는 번들 렌즈 하나만 쓰다가도 나중에는 더 이쁘게 찍고 싶어서 망원도 필요하고 가벼운 여행용 렌즈도 필요해집니다.
그럴 때 소니는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바디가 궁금해져도 지금까지 모아둔 렌즈를 보면 다시 소니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 기능도 파나소닉처럼 매우 우수합니다. 120프레임 촬영, 10비트 로그, 이번에 새로 출시한 FX5에서는 오픈 게이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바디 종류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후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A7R, A7S, A7C, A9, A1, FX3, FX6, FX9 등등 많긴 하지만 크롭바디부터 풀프레임 바디, 시네마 라인까지 완벽하게 대응해줍니다. 그래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시라면 제가 입문용 카메라 추천 영상 잘 정리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직관적인 사용성과 균형 잡힌 완성도를 원한다면 캐논, 탄탄한 기본기와 좋은 렌즈, 사진과 영상의 균형을 원한다면 니콘, 휴대성과 사진 찍는 재미, 필름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다면 후지필름, 영상 제작 기능과 손떨방이 중요하다면 파나소닉, AF와 다양한 렌즈 선택지, 사진과 영상의 기능이 중요하다면 소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카메라를 사는 분들에게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디만 보고 브랜드를 결정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렌즈가 있는지, 렌즈 가격은 얼마인지, 서드파티 선택지는 많은지, 그리고 바디에 렌즈까지 장착했을 때 내가 실제로 들고 다닐 만한 무게인지,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카메라 브랜드를 고른다는 건 결국 앞으로 사용할 렌즈 시스템까지 함께 고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카메라는 정말 다 좋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무겁고 불편해서 집에 두고 다니면 당근 마켓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카메라는 내가 찍고 싶은 순간에 곁에 있어주는 카메라입니다. 오늘 영상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깐깐한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